네, 오늘은 부등식과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기호에 관련된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부등식이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포항관계를 따지는 형태로 집합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듯이 집합이 만약에 부등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영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이게 뭐 누군가가 이렇게 크게 규칙적으로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냐면 검은 점, 하얀 점 이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계에 대한 처리점에 관련을 해갖고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이거를 암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합집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경계가 검은 점인지 흰 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적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밑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합집합은 전부 다 칠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다 칠한 집합으로 우리가 얘를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D라고 경계를 나눠놨는데 여기서 A부터 D까지라고 이런 식으로 경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 우리 뭐라고 배우면 되겠죠? 겹치는 부분만 칠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네, 이 부분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랑 C를 칠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있어요. 파란색 그 안쪽에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 경계 있죠.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경계 B랑 빨간색 경계 C가 있는데 B 쪽은 파란색 경계를 따라가고 C 쪽은 빨간색 경계를 따라가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각각의 경계가 검은 점인지 흰색 점인지가 중요한데 파란색이 만약에 흰색 점이면은 이쪽에서 B를 그 파란색에 해당되는 녀석을 칠해주면 되고 빨간색의 경계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에 대해서 똑같이 칠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여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배웠듯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그 A랑 B의 바깥쪽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 집합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A라는 집합을 만들었을 경우에 A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 바깥쪽 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A서부터 B까지 부분하고 C서부터 D까지 부분 이게 처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경계였던 B와 C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A랑 D 부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차집합 부분, 차집합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 원래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색상을 다 칠해야 되는데 저 U 부분이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여집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빨간색 영역에서의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면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건 B 부분하고 C 부분이듯이 차집합도 A 부분은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B 부분이 처리를 할 때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경계 처리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만약에 경계가 서로 겹치는 집합의 형태라면 자, 합집합과 교집합 같은 경우에 아까 전처럼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는 형태의 집합일 때는 저런 식으로 전부 다 칠하거나 아니면은 겹치는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을 칠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또 합집합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 겹치는 부분에 맞춰서 얘의 경계가 이렇게 빨간색을 따라가야 되고 이쪽에 파란색이었죠. 이 파란색 경계랑 똑같이 따라가 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서로 겹치는 집합이라면 얘가 검은 점이냐 하얀 점이냐에 따라 경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얀색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원소가 없다. 검은색은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계가 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 그러면 지금 현재 흰색 점은 3이라는 원소가 없다. 3이라는 원소가 없다. 이런 소리죠. 검은 점은 3이라는 원소가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교집합은 원소가 없는 놈하고 있는 놈.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놈은 공집합이죠. 공집합과 원소가 있는 놈 간의 교집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어떤 공집합과 A가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고, A와 A가 교집합을 하면 A가 되고, 공집합과 A가 합집합을 하면 A가 되고, A와 A가 합집합을 하면 A가 된다. 요 성질들 아시죠? 이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원소가 없다. 즉 우리가 교집합인 경우에는 없다 쪽이 더 강합니다. 없다랑 있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원소가 서로 없을 경우에는 없다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소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없다로 처리를 해주시고, 있는 거랑 없는 것도 없다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둘 다 있다일 경우에는 있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계 처리 방법입니다. 흰색점, 흰색점은 흰색점, 흰색점, 검은색점은 흰색점, 검은색점, 검은색점은 검은색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집합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없는 녀석들끼리 흰색끼리 합집합을 할 경우에 흰색이 되는데,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는 경우에는 합집합은 전부 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있다 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양상이 다르죠. 네. 요 경계 처리 방법을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교집합과 합집합의 겹치는 집합의 경계라면 이런 식으로 경계를 처리를 해준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하고 여집합의 경계 처리인데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없다면 A 여집합은 뭘까요? 반대되는 집합이니까 원소가 있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소가 있다면 없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과 여집합이 만약에 경계가 저런 식으로 돼 있다면, 만약에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뺄 경우에 A가 원소가 없는 경계라면 B를 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교집합을 할 때 배웠듯이 없는 녀석과 없는 녀석은 없는 녀석이죠. 교집합이. 그래서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빼기 때문에 얘는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겹치는 게 있을까요? 겹치는 게 없다죠. 따라서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즉, 뭔 소리냐면 우리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게 아니고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집합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얘는 검은색에서 무엇을 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 교집합 부분이 하얀색하고 하얀색의 교집합은 하얀색이죠. 하얀색과 검은색의 교집합은 하얀색이고요. 검은색과 하얀색의 교집합은 뭐라고 배웠죠? 하얀색이라고 배웠고, 검은색과 검은색의 교집합은 검은색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가 좀 희한한데요. 검은색에서 흰색을 뺀 경우에는 얘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고, 검은색에서 검은색을 뺀 경우는 얘가 흰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집합을 처리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경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연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에서 U가 이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고 A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B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들을 한꺼번에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한 번에 표시를 하지 말고 한 번에 표시해도 되긴 돼요. 되지만
우리가 이제 각각의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집합들이 있죠. 그 집합들을 꺼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A 컷 B 같은 경우에는 A 집합이랑 B 집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A 집합하고 B 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A 집합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고 B 집합을 빨간색, 그리고 U 집합을 녹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집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검은색 경계로 표현된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겹쳐 있죠. 그러면 1번, 2번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자,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죠? 전부 다 칠하는 방법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경계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파란색 경계랑 빨간색 경계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것들을 여기다가 똑같이 검은 점으로 표현해 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합집합일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을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1하고 1을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경계를 쓰실 때, 자, 얘네를 이루는, 겹치는 부분을 이루는 빨간색 쪽의 경계 검은 점이죠. 파란색 쪽의 경계 검은 점, 그래서 검은 점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한번 고려해볼게요. 자, B의 여집합은 뭐죠? U차 B죠. U라고 B라는 을 수직선에 표현하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U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은 1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이때 우리가 반대 집합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할 때 검은색 펜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반대 집합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거꾸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녹색에서 빨간색을 빼기 때문에 저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 녹색의 겉면에 해당되는 요 마이너스 4랑 4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갈리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여집합은 뭐라고 배웠었죠? 구성하고자 하는 영역 A의, 아니, B의 여집합이니까 저 B가 가진 영역의 반대점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B가 지금 현재 검은 점, 검은 영역, 그 경계가 검은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B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얘랑 반대가 되는 흰색 점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흰색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가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뜻이 뭐예요?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구해놨던 이 A 교집합 B를 불러와서 여기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U죠. U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자, 그렇다면 여집합인 저 녀석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네, 이렇게 부분하고 이렇게 부분, 반대 부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반대점, 서로 검은 점이면 흰색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4 검은 점, 4는 검은 점인 상태에서 이쪽이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경계가 하얀색 점으로 표현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집합 형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쓰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되죠. A 컵 B는 X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집합 형태로 차근차근 표현을 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b의 여집합인데요. 얘는 표시를 하실 때 집합이 두 부분이죠. 두 부분일 때는 두 부분을 따로따로 쓰시고 가운데 연결할 때 또는 이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2부터 4까지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인데 가운데를 또는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교 B의 여집합도 다음과 같이 x바 x는 마이너스 4 포함 마이너스 1까지 또는 1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죠. 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다. 우리 일단 2차 부등식은 다 풀 줄 아시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표현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x는 1, 3, 마마 1부터 3까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요렇게 저장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작다 부분이죠.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 이쪽 부분이니까 항상 이 녀석이 어떤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게 된다면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는 이런 식의 부등식이 됩니다. 문제는 등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는데 이쪽에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다는 소리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교점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돼서 등호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요 두 집합에 대해서 얘가 A고 얘가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은 없다라는 뜻은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직선상에다 그려봤을 때 1부터 3까지라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 A서부터 B까지라는 영역이 만약에 알파서부터 베타까지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그림을 채우게 된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즉 얘가 만약에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 알파 베타의 위치가 여기에 있거나 네, 이런 식으로 두 종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죠. 얘가 붙어도 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버겁죠.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만약에 알파가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다면 교집합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즉 여기서는 교집합이라고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죠. 흰 점하고 검은 점. 자, 흰 점과 검은 점의 교집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도 서로소에 포함이 됩니다. 얘도 서로소고 얘도 서로소고. 즉 이게 흰 점, 검은 점이 붙었을 때도 서로소라는 소리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녀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붙는 것도 가능하다까지 가능하다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집합을 볼게요. 보통 우리가 집합을 그림을 그릴 때 1, 3 범위랑 알파, 베타 범위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림 형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겠죠. 얘는 답을 쓰실 때 1부터 3까지 또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표현이 됐다는 소리는 이 경계가 어떻다는 소릴까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즉 이런 형태의 집합을 스스로 왔다 갔다 움직여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찾아야 되는 굉장히 계산적이지 않은 직관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 알파가 어떻게 돼야 돼요? 3하고 붙어 있어야지만 저게 하나의 합집합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표현된 합집합이 1부터 5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합집합은 이렇게 전체 다 표현되죠. 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베타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베타가 5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5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3이랑 알파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겹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알파는 3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하려고 했던 이 B라는 집합의 해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해는
x가 3과 5 사이라는 해랑 동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거꾸로 2차 부등식으로 바꾸는 거 배웠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x-3, x-5가 0보다 작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의 모양이랑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8, b가 15가 되는 이런 형태의 고차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운 문제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랑 B가 이런 형태의 집합, 즉 A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2는 검은색이고 3은 하얀색 점이고요. B라는 집합은 2가 하얀색이고 3이 검은색인 집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교집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웠죠. 겹치는 부분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얘는 표현을 할 때 2부터 3까지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경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경계가 검은색, 흰색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검은색하고 흰색이 경계가 있을 경우에는 교집합을 어떻게 처리하냐? 배웠었죠. 네. 흰색으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답을 쓰실 때에는 x는 2, 3부터인데 등호가 없는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합집합인 경우에는 검은색, 흰색은 어떻게 처리하죠? 네, 검은색으로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검은색, 이쪽도 검은색인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A차 B인 경우에는 위아래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빨간색. 그래서 파란색 집합인 검은 점, 흰 점에서 빨간색 집합인 흰 점, 검은 점을 한번 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빼니까 서로 반대되는 영역, 자기랑 완벽하게 겹치는 부분, 즉 이 부분은 다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전부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가 돼야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지워지고 결국 이 남아있는 점들끼리 싸우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여기서 파란 점에서 빨간 점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보시면은 검은 점에서 흰 점을 빼는 거죠. 그럼 검은 점에서 흰 점을 빼면 아까 우리가 차집합에서 봤을 때 무슨 점이라고 했었죠? 네, 검은 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남겠어요? 검은 점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흰 점에서 검은 점을 빼죠. 뭐가 남죠? 흰 점이 남죠. 자, 흰 점은 원소가 없다는 소리니까 굳이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범위로 표현이 안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원소가 뭐만 남습니까? 네, 2만 남게 되기 때문에 x는 2 이렇게 원소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B차 A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B를 이번에는 파란색, A를 빨간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B가 흰색 점, 이쪽이 검은색 점, A가 이쪽이 검은색 점, 이쪽이 흰색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위 부분은 다 겹치죠. 범위 부분은 다 겹치기 때문에 전부 다 제거가 되고 남는 녀석은 점들끼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들끼리 대결을 펼치시면 되는데, 자, 2를 기준으로 볼 때는 어때요? 2를 기준으로 볼 때는 흰 점에서 검은 점을 빼니까 흰 점만 남죠. 네, 2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검은 점에서 흰 점을 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검은 점이 남겠죠. 3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라는 원소는 제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x는 3.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각각의 연산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 집합에 대해서 연산을 처리를 할 때 경계선이 겹칠 경우에는 경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에 대한 경계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취한다.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고요. 여집합 부분을 설명 안 했네요. 얘는 반대 부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차집합은 자기 자신에서 겹치는 부분을 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벤 다이어그램과 크게 다를 점은 없지만 저 경계 처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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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검은색, 흰색은 흰색이 되고, 합집합 같은 경우는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의 경우에는 전부 다 검은색으로 처리가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네, 여집합은 완벽하게 반대로 처리된다.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